6.4 지방선거로 당선된 민선 6기 지자체장들이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하면서 단숨에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른 박원순 서울시장에 쏠린 눈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올 서울시 국감에 새누리당이 화력을 집중할 것이다, 이런 다짐도 들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서울시장 박원순의 시즌2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나와 계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예. 금방 시간이 갔네요. 네. 예. 얼마 전에는 또 뭐 좋은 상도 받으셨더라고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는 시도지사 선거 공약 분야 최우수상. 예. 이것도 축하드려야 되겠던데요. 예, 공약을 잘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예.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아마 그렇게 최우수상 준 것은 내용이나 형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잘 이룰 것인가, 예. 소요 예산이라든지 재원 조달 방안 이런 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다, 이렇게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앞으로 잘 지키겠습니다. 예, 최종 목표, 이행 절차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한 유일한 시장이라서 이런 상을 받게 되셨다 하던데요. 네, 자, 고맙습니다. 어디에 시정이기에는 가장 초점을 맞추실 생각이세요?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보니까 정말 없는 게 없는 행정의 일종의 백화점 같은 곳인데요.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안전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일기 때부터 열심히 해온 일이지만 역시 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는 게 행복 이런 게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복지 영역,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지속 가능하려면 역시 경제가 돌아가야 되니까요. 예. 어떻게 하든 서울의 이 경제를 한번 되살려 보자. 이런 세 가지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복지 그리고 경제요. 네네. 예, 이렇게 세 가지 큰 축으로 갖고 가겠다 하는 말씀이신데요. 자, 이번 서울시 국감에서도 아마 이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좀 여쭤보면요. 네네. 이것도 또 안전 문제랑 관련 있는 문제잖아요. 제1롯데월드 저층부 임시개장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전과 책임 행정 외치는 시장님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결단이다,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이게 문제 없는 건가요? 예,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 같이 워낙 시민들이 이제 제1롯데월드가 있는 이 송파 그 일대에 여러 가지 그동안 이른바 싱크홀이라는 저희들은 그걸 도로 동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시고 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이 깐깐하게 살폈고요. 그래서 당장 이 제1롯데월드의 저층부가 과연 허가를 해줘도, 사용 허가를 해줘도 괜찮은가,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저희 시 간부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과 시민들에 함께 고민을 해서 일단 당장에 큰 위험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그 대신 또 석촌호에 물 빠짐 현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아직 사실은 원인이나 이런 게 이제 명쾌하게는 밝혀지지 않기 않았군요.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맡겨놨기 때문에 예.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의 위험 요소나 징후가 있으면 곧바로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보완을 요구하겠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한 상태죠. 예. 사실 이 임시개장이 지연되면서 입주업체들의 고충도 많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요. 이 맞습니다. 안전과 입주업체들 간의 경제적 고충 둘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언론에서 허가 왜 안 해주냐는 주장도 많았고요. 예. 또 이제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전달이 됐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동시에 거기 들어와 있는 많은 입주 업체들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어떤 저희들이 최대한 안전이라는 고려를 하면서 또 허가 조건 속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추가적인 보완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의
임시적인 허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 문제는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주민들 사이에서는 잠실 집값 떨어졌다고 동네 이름 바꿔달라는 민원도 있다면서요. 네. 근데 뭐 그렇게까지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네. 그 또 안전 문제 하니까 이 질문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하철 사고도 잦았잖아요, 시장님. 예.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스크린도 사망 사고도 있었고요. 이 대책은 좀 꼼꼼하게 마련하고 계세요? 사실은 지난번에 그 이수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실은 뭐 재발돼서는 안 되는 사고죠. 그게 이제 이렇게 스크린도 우리는 안전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자체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 스크린도어가 작동되지 않을 때의 조치상,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안전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든지 또 그런 감지 시스템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노력은 하고 있고요. 예. 또 동시에 이제 그 승강장 안전문이라든지 열차 그 전동차에 출입문이 그 개폐되는 데 있어서 무리하게 막 탑승하려고 하다가 또 사고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승강장 안내 방송이라든지 그 표출되는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또 우리 승객들도 잘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매뉴얼도 좀 잘 지켜야 되겠고 승객들도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고요. 그리고 네네. 저희도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고장이 스크린도어가 고장이 잦았다고 하는데 좀 전반적으로 시스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네, 뭐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는 뭐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나면 네. 그것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전수 조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노후된 것은 교체한다든지 또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전동차의 문 개폐 문하고 예. 또 이 스크린도 안전문의 그 문하고 이게 동시에 열렸다 닫혔다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이 자동으로 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그런 노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그걸 개선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예. 했습니다. 이 시스템도 그렇고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많았는데 역시 항상 보면 이 비용이 좀 걸림돌이 돼서 조치가 늦어진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지하철의 경우에만 예컨대 무임승차만 가지고도 1년에 한 3천억 정도의 적자가 있거든요. 아이고, 예. 그리고 이제 지하철 뭐 1, 2, 3, 4, 5선은 사실 이미 노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소해야 될 비용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힘만으로는 좀 힘들어서 예. 저희들이 중앙정부 요청도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사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여기 서울시 산하에 서울 메트로가 관할하는 곳이 있고 예. 이제 이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철도청, 예. 코레일, 예. 코레일이 관할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동차도 이게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좀 통일하자. 예. 뭐 1호선은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 코레일이 하고 또 2호선은 뭐 서울시가 하고 이런 식의 좀 그 통일을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도 저희들은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뭐 좀 협의가 필요하군요. 예. 네, 시민들도 혼란스럽죠. 이게 코레일의 문제인지 서울 메트로의 문제인지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굉장히 혼란이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좀 예산 이야기 하니까요. 당장 어제 좀 큰 이슈가 된 게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말이죠. 취약전 네네. 어린이에게 어린이집 보내는 가정에 지금 그 보육료 예산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보육료가 지급되고 있는데 네. 내년부터 당장 안 나오는 게 아닌가 해서 어제 많은 엄마들이 걱정들이 많으시던데요. 예. 유치원의 경우에는 이제 교육청이 관할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유치원의 경우에는 지금 워낙 이제 교육 일선 그 교육청에서 너무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이제는 못하겠다. 중앙정부가 이거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가 이 관할하는 곳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저희들은 뭐 어쨌든 어렵지만
예산은 이제 배치해놓고 있고요. 내년도 배치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뭐 사실 이 무상 보육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서울시 경우에는 본래 8대2로 서울시가 8을 부담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6대4로 좀 바꿔달라. 그랬는데 결국은 6대4까지는 안 되고요. 예. 6.5대 3.5가 됐습니다. 근데 이 0.5라는 것도 이게 돈으로는 뭐 몇백억에 또 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큰 숫자군요. 예. 그래서 뭐 다른 지방 정부만큼이라도 좀 비율을 조정해 달라. 이게 이제 저희들 지속적인 요구죠. 예. 지금 정말 재정의 전쟁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이렇게 자치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디폴트 선언을 해야 될 정도로 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군요. 네, 네. 예. 근데 또 만약에 또 제대로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어차피 원성은 지방자치단체로 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게 고민들이 뭐 깊을 것 중앙정부, 같아요. 지방정부가 예.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결국은 모두가 우리 시민들이고 국민들이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좀 이게 저는 뭐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다 모여서 한번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복지는 끊임없이 늘 수밖에 없거든요. 예.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됐고 예. 또 저는 이렇게 삶의 질이 보장돼야 창조 경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렇습니다. 수준이라면 사실 뭐 OECD 국가 중에 그래도 아직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예, 그렇군요.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갖고도 이야기 많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도 올려달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새누리당에서 나왔잖아요. 예, 일단 지방세 비율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 세금을 올리고 또 새로운 세목을 만드는 것은 중앙정부의 역할이죠. 저희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세원을 마음대로 만들고 정대시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닥치고 있는 어려움들을 중앙정부에 하소연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 만나고 있는데요. 여의도 정치에 이미 무거운 편이시긴 하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법 전문가시기도 하고 해서요.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불거졌잖아요. 예, 대통령은 일단 때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제가 지금까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우리 서울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안전을 도모하는 이런 일에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뭐 지금 개헌 문제라든지 이런 정치적 문제는 뭐 여의도 정치고 또 여의도에 계신 정당 또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뭐 여러 가지 시민들의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잘 수렴해서 결정해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입장은 밝히지 않으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할까요? 네. 예. 예. 제일 하기도 지금 바쁜데요. 예. 이게 또 최근에 또 미국도 다녀오시고 네. 해서 대북 관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시고 해서 대권 행보에 네. 시동 거신 게 아닌가 요즘 큰 생각들 좀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어서 예. 그래서 좀 근데 여쭤봤습니다. 사실은 뭐 대북 문제는요. 예. 그게 중앙정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방정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방정부들이 약 한 60개 그 소독의 지방정부들이 예. 또 동독하고 자매도시 관계를 맺어서 교류를 꾸준히 해왔더라고요. 그랬군요. 예, 시장님. 예. 예, 오늘은 예. 시간상 저희가 여기까지 좀 말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